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내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방역 패스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자출입명부에 QR코드를 찍으면 접종 완료자라는 멘트가 나오거나 띵동하는 벨소리가 나오죠.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를 구분하는 건데요. 내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갈 때도 이렇게 접종을 증명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전화 대신 QR코드로 접종 여부를 인증하고 들어갑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방역 패스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접종 미완료자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마트를 찾기도 했습니다. 생필품 당장 필요한 거를 사러 못 오는 게 되게 크고 차별이라고 생각이 많이 되죠. 방역 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2,000여 곳으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은 지금처럼 방역 패스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오는 16일까지 일주일은 계도 기간으로 위반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의 경우 내일부터는 유효기간이 적용되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성인이 3차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3차 접종을 받을 경우 방역 패스의 효력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발효됩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는 모두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해외의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는 200명을 넘으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3차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차 접종이 그래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염 예방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잘 진행될 경우에는 그래도 중환자와 사망자의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함께 오미크론 유행에 맞설 또 다른 방패인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오는 13일 전후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이번엔 대선 레이스 상황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선제적이고 대폭적인 손실 보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카드를 꺼내며 20대 남성들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흘째 충청 일정을 이어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자 곧장 일정을 재개해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적인 보상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매출 상한선을 10억을 만들어 놓으니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실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재부 관료들의 이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좀 진척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과 소통하는 메타버스 시즌2 일정을 이어간 이 후보는 화제가 됐던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선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를 민간에도 도입한다는 공약과 함께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수당을 더 올려주는 공정수당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부 일정 없이 공약 점검에 집중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내년 병장 기준 67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하며 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예산 지출을 조정해 5조 1천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입장입니다. 안락하고 수준 있게 올리고 또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좀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임금 인상을 공약에다가는 못 넣고. 방역 패스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적용하는 건 외식, 생필품 구매 자유 침해라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충청 방문 사흘째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촉법 소년 연령을 14살에서 12살로 낮추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단일화 가능성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건강보험 마련을 약속하면서 패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멸치와 콩을 사는 모습이 공개된 후 멸공이란 단어가 이른바 공산주의자를 멸하자라는 뜻으로 정치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최재형, 김진태 등 야권 주요 인사들이 SNS에 관련 글과 사진을 띄웠는데요. 철진한 색깔론이자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어제 자신의 공약 사이트에 올린 영상입니다. 윤석열은 이마땡, 위키우는 쓱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멸치와 콩을 샀다고 말했는데 실제 SNS에도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멸치와 콩을 줄여 윤 후보가 멸콩이라고 한 걸 두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최근 멸공 발언을 지지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멸공 주장은 결국 정치권으로 확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멸치와 콩을 반찬으로 한 사진을 SNS에 올렸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멸치와 콩뿐 아니라 자유시간도 샀다며 멸공,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 김현주 부대변인까지 나서 이어달리기 하듯 멸공 캠페인에 가세했습니다. 오늘은 이마땡에서 장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달걀, 파, 멸치, 콩을 좀 사봤습니다. 달파 멸콩. 철진한 색깔론 같은 멸공 주장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국민의힘 안팎에선 퇴행적 시각이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멸공 인증을 한 사람에 대해 성향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선거를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특정 계층만 갖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에선 여성과 중국에 대한 혐오를 자극해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 멸공과 자유로 판가리 중이냐 등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윤 후보는 단순히 장을 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선대본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멸공으로 연결해 부담스럽다며 색깔론적 시각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공식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작업 중 22,000볼트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한국전력 정승일 사장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6일 만이고 MBC가 보도한 지 6일 만에 사과와 대책을 내놨는데요.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000볼트 고압전선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고 김다운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일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장과 경영진들이 공식 사과하고 특별 안전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사고 발생 66일 만입니다. MBC에서 방송이 있었고 또 이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또 걱정도 많아지신 만큼 저희가 말씀드리고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오늘. 우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만지는 직접 활선 작업을 즉시 퇴출하고 전기를 끊고 작업하는 정전 후 작업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전의 모든 전기 공사 현장에 안전 담당자를 배치하고 고 김다운 씨처럼 노동자가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는 작업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편의와 효율 중심 관리를 추구해온 탓에 안전관리가 부족했다며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발주처일 뿐이라며 원청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원청으로서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시는 건지. 발주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저희가 적절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저희가 따라서. 유가족들은 한전이 사고 경위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묵살해놓고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다면서
내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